인성 나쁘다고 알려진 남자 연예인 TOP6, 팬도 등을 돌린 막말 연예인의 민낯, 유명 남자 연예인들의 태도 문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일으킨 남자 연예인들의 인성 문제, 막말과 그로 인한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예인들을 멋지고 완벽한 모습으로만 보지만 그들의 행동이 큰 논란을 일으키며 대중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된 조영남, 이창명, 그리고 이휘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과거 행적을 통해 왜 대중의 질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조영남, 인성 논란의 시작과 끝.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조영남입니다. 조영남은 가수, 화가, 방송인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성 문제와 관련된 여러 논란으로 자주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조영남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윤여정과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결혼 생활 자체가 막장 드라마 그 이상이었습니다. 윤여정이 배우의 꿈을 잠시 접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던 12년 동안 조영남은 아내에게 막말을 일삼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가 못생겨서 같이 잘 수가 없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윤여정에게 상처를 주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여정과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끊임없이 외도를 저질렀고 심지어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조영남은 자신이 윤여정과의 이혼에 대한 복수의 대상이라는 엉뚱한 인터뷰를 하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여정은 이미 그와의 과거를 묻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조영남은 여전히 본인 중심적인 사고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나처럼 바람피운 남자에게 최고의 복수라는 말까지 했죠. 이 발언은 낄끼빠빠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대중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조영남은 친일 행보로 또 한 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를 그만 요구하자 라는 내용의 책을 출간하며 대중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방송에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며 그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소녀시대 태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2013년에는 방송 리포터 서유리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던지는 등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조영남은 이 모든 사건들로 인해 대중의 외면을 받았으며 그의 인성 문제는 연예계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2. 이창명, 실언과 논란의 연속.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과거 짜장면 시키신 분 이라는 유행어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창명입니다. 하지만 이창명 역시 그 인기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그의 실언과 무책임한 행동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창명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KBS 행복채널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성관계를 깨끗이 해야 장애인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죠. 이 발언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린 채 20시간 이상 잠적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들이 그의 주장을 뒤엎었죠. 그 후 세금 탈루와 관련된 문제까지 드러나며 이창명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의혹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방송 복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 이휘재, 무례한 태도와 논란의 연속.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한때 MC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휘재입니다. 이휘재는 무례한 발언과 행동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06년에는 방송에서 동료 개그맨 정영돈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2010년 스펀지에서 이만기에게 무례한 발언을 하며
시청자들로부터 싸가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휘재는 개그를 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대중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보여준 그의 무례한 행동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배우 성동일에게 "배우 맞으시죠? 라는 무례한 발언을 했고, 박성웅의 수상 소감을 중간에 끊으며 분위기를 망치는 등 시상식 내내 도를 넘는 발언으로 여러 배우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휘재는 이후로 시상식 MC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이 아랫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휘재 가족이 방송에서 보여준 행동들과 실제로 이웃들이 겪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대중은 이휘재 가족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휘재 가족은 캐나다로 이사를 가며 논란을 잠시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금까지 연예계에서 인성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킨 조영남, 이창명, 이휘재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고 그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직업인 만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 결혼 배성재, 후배 아나폭로, 신입 시절 대선배의 헤드락 걸더라, 전현무계획, TV 종합. 전현무계획. 이 전현무 곽튜브가 배성재와 함께 방송국 맛집 특집을 선보였다. 7일 금 방송된 본격 리얼 길바닥 머큐멘터리 전현무계획 26회에서는 전현무 곽튜브, 곽준빈, 가 아나운서 먹대장이자 5월 결혼을 앞둔 품절남 배성재와 함께 KBS, MBC, SBS 방송 3사 맛집을 찾아 여의도, 상암동, 목동을 파헤치는 먹트립이 펼쳐졌다. 이들은 은근한 경쟁 구도 아래 전현무가 픽한 여의도 수제비집, 배성재의 17년 단골 식당인 목동 된장찌개 맛집, 곽튜브 찬스이자 김태호 PD가 강추한 상암동 레스토랑을 클리어해 안방극장의 정보와 재미를 한가득 안겼다. 이날 여의도에 뜬 전현무는 전현무계획 첫 방송을 여의도에서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왔다며 방송국 맛집 특집을 선포했다. 이후 먹친구 배성재를 만나 반갑게 인사했는데 배성재는 전현무의 과거를 대뜸 폭로해 전현무를 당황케 했다. 배성재는 과거 전 현무 형이 KBS 신입 아나운서 시절 시상식에서 서기철 선배가 상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나가서 대뜸 선배께 헤드락을 걸었다고 아찔한 시절을 소환했다. 이에 전현무는 "왜 그랬지? 라고 머쓱해하면서 신입 때부터 튀었던 자신의 모습을 쿨하게 인정했다. 환장의 티키타카 속 배성재, 곽튜브는 각각 방송의 메카인 여의도, 목동, 상암동 맛집을 맡아 소개하기로 했다. 먼저 여의도 맛집 소개를 맡은 전현무는 이영자 픽 40년 전통의 수제비집으로 향했다. 식당으로 가던 길목에서 세 사람은 연예인들의 필수 코스인 전설의 사진관에도 들렀다. 이곳에는 신인 시절 이정재, 조정석 등 배우들은 물론 전현무의 과거 사진도 있어 시선을 강탈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마치 복사집 같은 옛 간판에서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수제비 맛집에 입성했다. 사장님은 고두심, 현철, 최불암, 정준하, 이영자 씨 등이 오신다. 양현석 씨는 한 달에 서너 번씩 오신다. 며 놀라운 성적을 밝혔다. 실제로 주문한 수제비와 감자전을 맛본 곽튜브는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데려와도 100명이 맛있다고 할 맛이라며 극찬했고, 아나운서계 먹잘할 배성재 역시 진짜 장인이 만든 거다 라며 감탄을 폭발했다. 방송국 맛집 첫 끼로 수제비를 영접해 따끈하게 배를 채운 뒤 목동 맛집을 맡은 SBS의 얼굴 배성재는 선배인 최기환 아나운서에게 전화를 걸어 맛집 3군데를 확보했다. 그중 배성재는 된장찌개 맛집에 대해 된장찌개로 건물을 올린 너무 유명한 집이라고 소개했고, 전현무 역시 거기 안다, 거기로 가자 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 길로 목동 된장찌개 맛집으로 향한 세 사람은 회사원이 없는 토요일 점심에도 식당이 미어터지자 동공확장을 일으켰다. 기다린 끝에 겨우 자리 잡고 앉은 세 사람은 토시사를 맛있게 구워 먹은 뒤 냉이가 듬뿍 들어간 메인 디쉬 된장찌개를 먹으며 감탄을 연발했다. 한참 맛있게 먹던 중 전현무는 배성재에게 이 식당에는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오랜만에 온 거냐 고 물었다. 배성재는 프리 전향하고도 꽤 왔다. 라디오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SBS에 간다 고 답했다. 그러자 전현무는 너는 프리로 전향하고 출연 정지를 안 당해봤구나. 난 3년 동안 KBS 방송을 못했다 고의 짠내 웃음을 안겼다. 목동 맛집을 클리어한 뒤에는 상암으로 향했다. 전현무는 현재 여의도와 목동이 1대1 상황이다. 상암동에서 결승골을 넣어줘야 한다 고 곽튜브에게 부담감을 줬다. 이에 곽튜브는 김태호 PD에게 전화를 걸어 맛집을 추천받았다. 김태호 PD는 전현무 계획 최초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추천해 프로그램의 장르를 바꿔버리는 파란을 일으켰고 세 사람은 곧장 김태호 PD 픽 상암동 맛집으로 갔다. 이들을 반갑게 맞아준 셰프는 박찬욱 감독, 황정민, 김태호 PD, 나영석 PD 등 유명 감독, 배우, 개그맨, 가수들도 많이 왔다 갔다 고 소개에 놀라움을 안겼고 요즘 핫한 나폴리 피자를 주문했다. 이어 이 레스토랑의 시그니처인 관자 요리와 새로 겹이 쌓인 라자냐도 시켰다. 고급진 요리의 향연의 배성재는 오늘은 배성재가 아니라 안성재가 된 기분이라며 흥분했고 전현무는 난 무종원이라고 백종원에 빙의했다. 특히 전현무는 무종원 버전으로 라자냐의 위에 얹어진 허브의 정체를 맞춰 셰프로부터 절대 미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끝으로 계란 노른자가 40개나 들어간 생면 파스타가 나왔고 세 사람은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본다 며 엄지척을 했다.